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청소업체라던가 아니면 협력사들을 구하셔야 될 텐데 이 협력사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좋은 건지 간단한 팁 같은 거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이 얼마냐인지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울 N호텔은 객실이 101개고요. 그리고 호스텔 코리아는 객실이 이제 30개 남짓 되는데 우선은 청소 인력을 세팅하는 게 조금은 달라지겠죠. 가령 서울 N호텔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명 이상의 청소하시는 메이드분들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30개 이상의 청소할 객실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청소 인력이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꾸 낸다고 하죠.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객실 청소를 해야 그날 객실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또 투숙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주 인력이 많은 서울 N호텔 같은 경우에는 용역도 아웃소싱을 많이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객실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통 문의 오시는 분들은 소규모의 객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크게 30실 전후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호스텔 코리아 창덕궁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의 청소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뭐 알바몬이라든지 벼룩시장 같은데 교차로 같은데 내서 인력을 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알바몬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어떤 뭐 페이스북을 활용한다든지 당근을 통해서도 인력 구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매뉴얼들은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닝 시키면 되니까요. 특급 호텔이나 하이엔드 호텔처럼 청소의 질이 아주 또 높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충분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청소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저희 같은 경우 30개 기준으로 적을 때는 하루에 대여섯 개, 뭐 많을 때는 10개 전후에 청소를 할 객신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분 정도, 또 적을 때는 1분 정도가 청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한두 명의 인력으로 가능하냐 하면 보통 우리가 린넨 세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자체 세탁을 했지만 지금은 다 아웃소싱으로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탁해온 것들을 객실 청소 후에 세팅하면 되니까요. 한 명이나 두 명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인력들 구하시는 것들이 항상 문제일 텐데 요새는 당근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직업소개소에 일정 비용을 내고 의뢰해서 직원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당근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근에서 인원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용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인력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빵꾸 안 나고 오래 나오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딜레마고요. 근데 예전처럼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나와 주실 분들을 저희는 뽑는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당근으로 저희가 모집하면 뭐 2, 30명 지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면접에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면접에 오셔서 일을 진행하다가도 중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해 주실 분들, 그리고 또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많이 안 바뀌거든요. 이게 환대 산업이라는 게 뭐 고객들에게만 환대가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환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맞춰지면 직원들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꾸준히 오래 근무하실 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호텔과 호스텔의 직원들 교대 근무 스케줄은 어떻게 짜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모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에서 맞교대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 호텔이니까요. 7시간, 8시간 근무로 해서 로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N호텔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101개다 보니까 야간에도 근로자가 상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창덕궁점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체크아웃 타임이 오전 11시, 그리고 체크인 타임은 4시 정도 되는데 보통 4시부터 9시까지 보통 체크인 업무 끝내고요. 만약에 체크인 못 하시는 분들은 무인으로 체크인 할 수 있게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CMS랑 PMS 시스템을 보통 쓰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한번 프로그램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바꾸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외국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CMS는 TL인칸이라는 예약을 넣으면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PMS는 밴디티에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노쇼나 당일 취소 고객님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우리가 OTA 시스템이라고 하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러니까 뭐 야놀자라든지 아고다 부킹닷컴, 그 다음에 또 에어비앤비도 사용하시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좋은 점은 이 OTA 요 회사들이 공실률이 없게 잘 조절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객실들을 잘 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만약에 노쇼가 난다 그러면 OTA 쪽에 연락을 해서 노쇼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때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뭐 리펀드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하는 티켓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객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노쇼라든지 변경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된 얘기인데요. 지금은 객실 자체가 수요 공급이 깨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객실보다 이것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노쇼나 캔슬이 확실하게 작아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노쇼나 캔슬을 하는 경우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죠. 제가 뭐 다음 주에 일본을 가서 객실을 토요일날 예약을 했는데 10만원에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곳에 숙소가 만약에 5만원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캔슬하고 5만원짜리로 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객실이 모자랄 때는 내가 예약했던 가격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도 객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객실에 대한 캔슬이라든지 그 다음 변경이 아마 작을 겁니다.